네, 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세계 주요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윤석천의 밑줄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명쾌하고 깊이 있는 분석의 윤석천 이코스피어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지난주 주목할 만한 경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벨기에가 원전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벨기에 의회는 새로운 원자로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원전 산업 부활 계획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22년 전의 탈원전 공약 폐기를 공식화한 것인데요. 벨기에는 애초 2003년 일찌감치 탈원전을 선언하고 원전 가동 기한을 40년으로 제한하는 등 올해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방침이었습니다. 환경보호와 노후 원전 안전 문제가 당시 탈원전 결정의 이유였는데요.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전역의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기존 계획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탈원전 유턴 움직임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확산 중인데 앞서 이탈리아는 지난 3월 원자력 기술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네, 지난주 주목할 소식으로 벨기에 탈원전 폐기를 꼽으셨는데요. 유럽은 그동안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선도해왔지만 최근 에너지값 급등 때문인지 한 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에너지의 가격만큼이나 기후변화도 매해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향후 에너지 정책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까요? 일단 벨기에 의회가 22년 만에 탈원전에서 유턴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벨기에뿐만이 아니라 유럽 주요국들, 가령 뭐 네덜란드라든지 우리도 이제 지금 체코하고 그 원전 계약을 맺을까 말까 뭐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등등등 해가지고 원전으로 이렇게 복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LNG 수급에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은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했고 예. 그 바람에 사실은 우리가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게 뭐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이든지 뭐 탈탄소를 갖다가 원래 주력으로 삼았으니까. 예.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주축을 해가지고 발전을 계속해서 시켜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인식들이 유럽 내에서 싹트고 있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이제 기존의 그 원전이냐 신재생 에너지냐라는 어떤 양자택일의 개념이 아니라 네네. 두 에너지는 언제든지 그 공존할 수 있다. 뭐 이런 인식 자체가 유럽 내에서 싹트고 있다. 네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다시 뭐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얘기를 우리나라로 돌려보면 예. 사실은 지금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양립할 수 없는 뭐 어떤 도저히 뭐 둘 중에 하나를 갖다 선택해는 예, 예. 양자택일의 문제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화가 되는 느낌이에요. 사실 산업적 측면보다는 어떤 정치적 의제로 번진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예. 이게 사실은 뭐 기존 정부들의 어떤 잘못이라고 그러면 잘못이고요. 뭐 이런 경향들이 좀 있었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굉장히 주장을 했었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원전으로. 네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뭐 감사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논쟁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불러일으켰던 거고요. 그 이전에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그 발전을 갖다가 민영화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민간 발전사들이 그때 보통 이제 석유라든지 가스 뭐 이런 발전을 했었는데 이쪽이 이제 원전 쪽에 또 써버린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간의 기저 발전을 갖다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것들을 갖다 정치적인 어떤 논쟁으로 몰고 간 거고요. 예. 여기에 이제 일반 대중들은 사실 이거에 뭐가 진짜고 뭐가 뭐 좋고 네.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저 이제 자신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쫓는 어떤 진영에 따라서 선과 악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원전은 무조건 나빠. 네.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는 악이야. 뭐 이런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의자가 사실은 번졌다라고 봐야죠. 예. 근데 이게 과연 우리가 그 에너지 정책에서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라는 걸 갖다가 한 번쯤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에너지 정책은 산업적, 경제적, 그다음에 국가 경제에 대한 어떤 그 전반적인 걸 갖다 고려한 이후에 선택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다시 말해서 뭐 글로벌 방향성은 어떤 거냐? 기술 발전. 이것도 사실은 원전의 안전성이 과거보다 더 훨씬 좋아졌고 그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격이 훨씬 내려갔고 기술 개발에 네네. 의해서 또 단위당 그 에너지를 갖다 산출하는 것도 태양광이나 풍력이 과거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했거든요. 이런 어떤 기술 발전성, 그다음에 경제성,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측면들이 고려가 되겠죠. 예. 가령 뭐 에너지 안보라면은 느닷없이 뭐 그 지금 LNG 가격이 오른다거나 오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것도 수급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발전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발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선택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성공적인 어떤 지금까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16년, 2017년에 이제 유러피안 뉴딜 이게 그린딜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2016년에서 2017년이면 지금부터 한 7년 전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시스템화를 이미 시켜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 이뤘고 거기에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됐고 또 산업도 태동을 했고요. 네. 이미 어떻게 보게 되면 정착 단계에 이미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사실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연료를 굉장히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강조를 하잖아요. 네. 뭐 드릴베이 드릴이라고 네. 해서.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위축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맨 출신이니까 경제성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그렇죠. 네. 미국에는 석탄도 많고 그다음에 셰일가스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왜 이걸 갖다 버리냐 이거죠. 이걸 이용해서 값싼 에너지를 갖다가 생산하는 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실 뭐 이 양반이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풍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배관시한다고 알고 있는데 요 근래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아 태양광도 괜찮다. 네. 그다음에 이제 뉴욕 그 풍력 육상 풍력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 그걸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서 그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가 최근에 다시 그걸 갖다 재개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의 의도는 뭐냐? 둘 중에 하나, 신재생 에너지나 뭐 원전이나 아니면 기타 그 화석연료 발전을 중에 어떤 걸 갖다 선택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싼 거. 경제성.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접근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령 네. 뭐 건설 기간도 짧고 이런 걸 갖다가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네. 뭐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의아하실 거예요. 사실 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그 급작스럽게 성장을 하고 있을까? 네. 그게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은 그거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명분인 거고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지금 모든 발전원 중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발전원 중에서 가장 가격이 싼 게 태양광, 그다음에 육상 풍력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만들고 있는 거고요. 태양광 발전을. 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유럽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무슨 소리야? 원전이 가장 싸다.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태양광이랑 그 풍력이 원전에 비해서는 발전 단가가 약간 좀 높은 편이에요. 가격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이라는 풍력이 아직도 규모 경제를 이루지를 못했어요. 이게 OECD 국가 평균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한 33% 정도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10%가 아직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규모의 경제를 못 이룬 건데요. 이게 1930년 정도 되면은 거의 원전보다는 비용이 낮아질 거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걸 갖다가 일반적인 발전 단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균등화 발전 단가를 갖다가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균등화 발전 단가라는 건 뭐냐면은 그 발전소의 전 생애 주기 동안의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할 때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운영할 때 비용이 들어가겠죠. 유지 보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겠죠. 또 폐기할 때 비용까지 다 따져서 전체 다. 예, 그렇게 따져서 그 균등화 발전 비용이 글로벌리하게는 지금은 태양광이 가장 낮고요. 그다음에 육상 풍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전 뭐 이런 순서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그 원전이 아직도 낮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룸버그 추산에 의하면은 한 30년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이라든지 육상 풍력이 원전보다 균등화 발전 비용이 낮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사실 뭐 이제 정권이 이제 막 바뀌려고 하잖아요. 이게 정권이 좀 바뀌고 나면은 또 불 붙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겠죠. 뭐 네. 원전 뭐 신재생 네, 에너지 언론까지 둘로 갈라져 가지고 싸우는데 제가 좀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겁니다. 편견, 선입관을 다 버리자. 그리고 어떤 에너지원이든지 좋다. 네. 그게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뭐가 도움이 되고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전이면 어떻고 태양광이면 어떠냐. 네.
이런 걸 갖다 총체적으로 해서 사실은 거기에는 이제 에너지 엠버까지 포함을 해서 에너지 믹스를 갖다가 적절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사실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만으로 미래에 늘어나는 전력소에 대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전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에너지 정책을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혜로운 에너지원의 적절한 조화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데,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정체가 되어 있는데 이제 가격의 이유를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요거 좀 뭐 정부 정책이었던 도움이 필요한 겁니까? 좀 저조한 이유도 궁금하고 근본적으로 네네네. 좀 향후에 좀 이것을 어느 정도 좀 비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 때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데이터 선택가 늘어나면서 이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육상 풍력의 장점이란 건 뭐 건설 기간이 짧아요. 원전은 막 대부분 한 10년 이상 그렇죠. 걸리잖아요. 즉시 대응이 거의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늘어나게 된 데는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어요. 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이 초기에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해서 경제성을 맞춰주지 않으면 네. 이게 자생적으로 민간에서 이게 뭐 자생적으로 확 늘어날 수는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도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금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에너지 고속도로다, 뭐 아리백, 뭐 산업단지 조성을 구상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대선 이후에 에너지 정책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